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 위주로만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 지점을 깨면 도망가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10년 넘은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도망가자고 하고 조심하자고 했고, 저희가 사실 조심은 했어요. 근데 제가 도망가자고는 했는데, 도망가자는 의미 뭡니까? 굉장히 멀리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도망은 갔는데 좀 더 멀리 도망갔어야 되지 않나,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2008년도 대비 저희는 레벨이 여기가 1000선 이제 2008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잠깐 오르긴 했었지만 거의 2000선 부위로 지금 사실 2008년 대비 2배 오른 시점이에요. 제가 왜 나스닥을 그렇게 울부짖었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선에서 2008년입니다. 여기가 1000선 조금 넘는 초반에서 최고 9000선을 찍었고요. 엄밀히는 9배는 좀 못 넘은 것 같긴 해요. 8배 후반 정도 올랐고 지금도 6800선이면 적어도 지금도 2008년 레벨 대비해서는 6배 이상 상승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금 전에 코스피 장기 차트에서 그거 깨지면 도망가자고 했듯이 제가 나스닥에도 도망가자고 한 라인이 하나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건 이제 장기 추세선으로서 약간 늦춰 잡아도 여기죠. 제가 약간 늦춰 잡았어도 이거 깨면은 제가 도망가자고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코스피도 저거 하면 조심해야 된다 말씀했지만은 나스닥 이거 깨면은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입니다. 그러니까는 코스피 아까 그게 깬 거보다 나스닥은 더 위험한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세요. 이 닷컴버 2000년 닷컴버블인데 그때도 이게 늦춰 잡아서 자 너무 가깝게 잡으면 반등을 못 포함시키죠. 그래서 살짝 늦춰 잡았을 때 깨는 지점이 깨고 나서 급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상황에 따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느슨하게 잡을 건지 지금처럼 아니면 사실은 가깝게 잡으면 이미 깨졌다는 점이죠. 가깝게 딱딱 맞게 닿게 잡으면 깨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직선으로 말고 이평선으로 잡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지금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건 여러분 설정하는 거 좀 알려드릴 겸 차트 공부를 여러분이 오래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요. 어쨌든 추세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저점을 받아내야 돼서 여기를 지지하는 라인을 그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래까지 포함되게끔 하는 이평선을 딱 만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20주선이거든요. 녹색이. 요거를 조금 내리면 되겠죠. 120을 한 150주선 정도로 바꾸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120주선을 이미 해봤는데 155로 바꾸니까 딱 맞더라고요. 155로 바꿔볼게요. 딱 하면은 맞죠. 그죠? 어떻게 설정했다? 요거까지 포함되도록 닿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깨졌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선택인데요. 만약에 나는 이평선 대응, 이것도 왜냐면 지난번 급락도 되게 컸는데 그 급락을, 그 추세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후에 추가 급락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점 설명드리면, 이건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금요일까지 나스닥 만기라서 나스닥을 선물 플레이의 경우 나스닥 하방 쳐놓고 금요일날 나스닥 하락을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선물 플레이로 마지막 날까지 하락시켰다. 그렇게 하면은 설명이 되긴 하는데, 그죠? 이거 일봉상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물을 볼 줄 아니까 선물 만기가 이제 밤에 끝납니다. 요번 3월물인가요? 하여튼 3월물이 끝나는데 6월물이 근데 그 3월 만기가 끝난 직후에 6월물이 또 떨어졌어요. 원유는 달랐어요. 원유는 이번에 4월물이가 3월 그렇게 끝난 다음에 다음 월물이 딱 만기 끝나고 나서는 그 시간 새벽 3시 몇 시 분봉을 봤어요. 제가 봤더니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선물 플레이는 지금 만기는 무조건 눌러서 끝내면서 걔들이 토토이익을 확정하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다음 월물이 조금 이격을 벌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달라요. 오히려 다음 월물이 가격이 더 낮고 지금 월물보다 낮았고,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이 안 온다고 하면은 저희는 추가 급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모든 위험성은 이제 어디 있다고 했어요? 다 나스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나스닥이 장기 추세선을 늦춰 잡은 게 다음 주는 어쩌면 지금 늦춰 잡은 것까지 이탈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 날 우리가 반등을 빡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 현물 매도했고요. 선물도 그 전날에 좀 많이 들어온 만큼 6천억인가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오후장 들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황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하나 가치적인 밸류에이션을 뺀다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는 뭐다? 5일선을 회복 못했다. 5일선인데 회복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5일선도 회복 못하면은 반등, 5일선 맞고 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다음 주에 반등은 매우 작고 5일선 맞고 떨어지면서 추가 급락 가능성을 봐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긴 합니다만 지금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나스닥의 추세 이탈을 어디로 잡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녹색 선으로 깔끔하게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만기가 지났는데 안 오른다? 이거 회복 못한다? 반등도 주둥만큼 뭐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진다? 이것도 염두에, 반등 오더라도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이렇게 잡았는데 살짝 깨고 올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난번 2000년도를 보였듯이 약간은 조금 늦춰서 잡는 게 반등을 좀 커버하기는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왜 조심했습니까? 이런 거 추세 이탈 전부터 조심했는데 왜 조심했습니까? 개인이 너무 사서 조심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개인 계속 사고 외국인 지금처럼 팔고, 그럼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느냐 고민인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너무 저평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만약에 나스닥이, 저는 나스닥이 언젠가는 지금 6,800선이지만 장기 차트에서도 보다시피 일단 하락이 시작되면 거의 같은 처음 레벨 오르기 직전까지도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떨어진다고 쳐도 뭐 반등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언젠가 이게 여기가 고점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코로나가 당장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소 5천은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반등하면서 꿀렁꿀렁 내리더라도요. 5천 최소입니다. 최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경제 위기 오고 어쩌고 하면 3천, 4천도 이때를 생각한다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치적으로는 이거보다 높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왔을 때, 그게 뭐 당장은 아니고 올해는 아니겠지만 뭐 내년이나 후년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서, 글로벌 금융이 와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나스닥 오를 때 못 올랐으니, 그때는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500인데 꼴랑 나스닥 이렇게 많이 오는 거에서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퍼센티지는 큰 그림상에서 꼴랑 요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요거 떨어졌는데 우리는 거의 뭐 한 절반, 1000과 2000의 절반이 1500까지 떨어졌는데, 그죠? 나중에 그런 일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나스닥이 조금 반등할 때 우리는 반등이 더 클 거냐, 그죠? 나스닥이 예를 들어 더 떨어진다고 반등한다고 반등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추세가 깨도 어디선가 오는데, 글쎄,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 수도 있죠. 뭐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감안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냥 반등 온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만큼 오를 때 우리는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만약 이만큼 오르는데 우리가 2000선까지 슬쩍 오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등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트 지점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도망가는 거 하나 남았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나스닥. 근데 그걸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하나죠. 코스피를 투자하되 나스닥 다우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랑 나스닥, S&P, 인버스가 다 셋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 개를 끼고. 일본 게 들어와 있나요? 일본 인버스도 하나가 있네요. 킨덱스 일본 토픽스 인버스 요거 있네요. 그죠? 일본 주식 인버스인데 2배네요. 근데 반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우, 나스닥, S&P 인버스를 넣고 그렇게 매매하는 거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급락 위험성은 나스닥에 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시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